이 사람이 이 말을 하면 이 말이 맞고 저 사람이 저 말을 하면 저 말이 맞고 다 따라하다 보면 나는 없어요. 내가 도대체 뭐가. 이 세상 사람을 다 관계하고 살 수도 없잖아요. 그만한 시간도 없고 그럴 여유도 없고. 그럼 어떤 사람하고 살아야 돼? 간단해. 또 어떤 사람 멀리 해야 돼? 해답은 쉽게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즐겁고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혼자 살 수 없는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그런데 둘이만 만나도 의견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나는 상대방한테 열을 받고 싶은데 5밖에 안 주면 그건 원망스럽겠죠.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제일 많이 발생할 수 있다면 그런 서로의 기대치의 차이예요. 그러면 이 기준이 어디 있는가? 그건 전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기대치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높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겠습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찾아가든지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이 찾아오는 것을 맞이하든지.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을 사귀고 싶어 해요. 거기에 이제 너무 생각을 집중하다가 보면은 10사람을 만나도 만족할 사람이 10사람을 만나면 20사람을 만나고 싶고 20사람을 만나면 30사람을 만나고 싶고 이 욕구가 자꾸 증가해요. 그래야 자기가 만족감이 오는 거예요. 이런 연구도 하나 있어요. 연예인이라든지 강연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든지 대중을 상대로 하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집착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자기를 생각해주면 내 편이고 자기에게 관심이 좀 적으면 다른 사람 편이고 편도 가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관계가 넓혀지는 게 아니라 조작적으로 내가 관계를 넓혀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100사람이 있다. 이러면 말이죠. 99사람이 나를 지지해요. 그러면 한 사람은 반대해요. 관계에 집착하는 사람은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시비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집단성 가운데 독점하고자 하는 이런 욕구가 사람에게는 누구한테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점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넓혀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집착을 해서 기어이 한 사람이라도 내가 집착한 마음으로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뇌물도 주고 이렇게 해서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정신과에서 이렇게 치료를 해보면 자기 자신이 없으면 의지를 많이 해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가진 게 없으면 좀 더 갖기 위해서는 내 능력을 키우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원조를 받든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지를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의 자아 아니면 주체성, 자존감 이런 것이 좀 약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되겠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자존감을 높이는 수밖에 없어요. 주체성을 높이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뭘 하다가 잘 안 돼요. 안 되면 자기를 비하해요. 사람들이 이제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었어요. 실력도 없는 게 뭘 한다. 엽전인 주제에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엽전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썩어 내려오던 돈이에요. 돈. 엽전이나 달러나 똑같은 돈인데 왜 달러는 더 높고 엽전은 형편없는가? 그거는 자기 비하예요. 자기 비하라는 거는 열등감 때문에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 해결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자기 자신이 경험하고 자기 자신이 그 체험을 통해서 터득하고 자기를 강화해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강화하지 않고 계속 형편없는 주제 이렇게 자기를 비하한다면 결국 엽전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제 생각에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습관이 확실히 나한테 자리 잡는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굉장히 건강하고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건강한가? 건강한 기준이 뭔가? 정해놓은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몸이 건강해야 돼요. 병이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몸만 튼튼하다고 뭐 건강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마음이 건강해야 돼. 그걸 정서적인 안녕 상태라고 그래요. 에모셔널 웰빙이라고. 세 번째가 참 중요한데 몸도 튼튼하고 마음도 튼튼하면 건강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회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면은 그건 건강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을 정의하고 살아왔어요. 그러나 얼마 전부터는 거기에 하나 더 붙여가지고 영혼이 웰빙 상태에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영혼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정신과는 다른 개념이거든요. 핵심은 자기 자신이어야 된다. 중심이 자기 자신이 아닌 사람은 다른 사람 말대로 따라가기가 바빠요. 독립적으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은 자기 줏대가 있는 거예요. 줏대가. 그걸 우리가 주체성이라든지 자존감이라든지 자아라든지 자아의 힘이라든지 뭐 그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과 이것이 없는 사람은 비유하자면 집에 대들보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집에 대들보가 튼튼해야 집이 튼튼하잖아요. 그거는 마찬가지로 사람한테도 그 사람의 중심된 대들보가 튼튼해야 독립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사람은 대인관계도 잘해요. 내가 줏대가 있으니까 뭐 어떤 관계든지 간에 내가 받아들이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와 비슷하니까 받아들여도 되겠다. 이거는 받아들이면 해로우니까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겠다. 이 선택을 정확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안 서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면 이 말이 맞고 저 사람이 저 말을 하면 저 말이 맞고 다 따라하다 보면 나는 없어요. 내가 도대체 뭐가. 그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아라. 그게 결국 당신이 갖고 있는 주체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알아라 그 얘기예요. 동양에서는 분수를 알아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신체적인, 정신적인, 사회적인, 영적인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를 너 자신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용어만 다를 뿐이지 옛날부터 있어 온 얘기예요. 그것이 반듯하게 있어야 선택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선택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자아감, 주체성 이것을 강화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건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거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접촉하면서 터득하셔야 돼요. 그게 남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경험도 해보고 저런 경험도 해보고 경험을 통해서 차근차근히 축적되는 거예요, 이게. 축적돼서 큰 틀의 하나의 주체성이 되는 거지. 어머니가 나를 낳아줬다고 해서 주체성을 딱 이렇게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종합해서 내 것으로 만든다면 그게 주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한 가지의 외골수로 빠지기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사회생활은 대인관계입니다. 관계라고 하는 건 꼭 사람뿐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은 나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산이 있으면 산과의 관계, 강이 있으면 강, 바다면 바다. 그런데 이제 주로 모여서 사는 게 사람이니까 이제 대인관계를 관계의 중심에다가 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을 다 관계하고 살 수도 없잖아요. 그만한 시간도 없고, 그럴 여유도 없고. 그럼 어떤 사람하고 살아야 돼요? 간단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사는 또 어떤 사람 멀리 해야 돼. 나한테 해로움을 끼치는 사람. 또 아니면 내가 싫은 사람. 그 사람이 감정이 있으니까 좋고 싫은 게 있어요. 그건 왜 있느냐? 그건 자기 성격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나도 좋아하고 그 사람도 좋아하고 그 얼마나 좋겠어요. 서로 좋아서 그러는데 뭐 관리할 거 뭐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싫은 사람. 내가 싫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앙금을 남기지 않고 좀 멀리 할 수 있을까? 내가 네가 싫어 이러면 그 사람한테도 충격이 되니까 나한테 원한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싫은 사람을 멀리 할 때는 조금 성숙한 방법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성숙한 방법은 학술적으로 대략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유머예요. 재치 있게 하라는. 그 다음에는 이제 성화라는 게 있어요. 그건 사회가 이제 정한 방법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걸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길에서 우리가 싸우면 죄표가잖아요. 폭력배지. 그러나 권투 선수가 돼가지고 링 위에서 규칙을 지켜가면서 두들기면 그거 두들겼다고 뭐 잡아가나요? 그렇게 성화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제일 치는 게 유머예요.
근데 나도 그것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같은 값이면 말이라도 재치 있게 하면 상대방이 기분도 즐겁고 즐거운데 가만히 생각하면 나한테 충고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영국에 처칠이라는 수상이 있었어요. 이분이 사회를 되게 미워했나 봐. 뭐 때문에 미워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사회도 정치가인데 미워해요. 그러니까 사회가 자기를 미워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장인한테 물었어요. 처칠한테. 장인은 이 세상에서 누구를 제일 존경합니까? 이것도 위트잖아요. 장인은 왜 나를 미워합니까? 이건 직설적이잖아요. 누구를 존경하느냐? 반대로 물었어요. 그랬더니 무소리니를 제일 좋아한다. 무소리니는 누구냐 하면은 독일하고 연합해서 연합군하고 싸우던 적국의 수상이에요. 그래 사회가 깜짝 놀라. 적국의 수상인데 그 사람을 세계에서 제일 존경한다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랬다고. 그러니까 처칠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너를 미워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무소리니는 내가 못하는 것을 했던 사람이니까 존경한다. 무슨 일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회를 총살해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그거는 처칠이 사회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완곡하게 돌려가지고 그 사람은 그랬지만 나는 그래도 총살 안 하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싫은 사람도 완곡하게 또 조금 교훈적으로 또 받아들여서 반성할 수 있으면 더 좋겠고 그렇지 않더라도 앙심을 갖지 않도록만 그런 선업을 쌓을 수 있으면 참 좋은 관계가 아닐까. 싫은 사람을 멀리하는 것도 그저 사회적인 수준에서 만나면 인사하고 더 깊은 얘기는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수준으로 멀리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식은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지 크고 나면 그건 또 자식이 아니다, 남이다 이런 말을 하는 친구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는 부모 말을 얼마나 우리가 잘 들었어요. 부모 말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사춘기가 지나고 내한테 주체성이 조금씩 이렇게 내 경험을 통해서 쌓아지기 시작하면은 부모가 주는 것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상충되는 게 있어요. 똑같은 상황을 두고도. 이제 그런 게 어른이 되면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되는 거예요. 부모하고는. 그래서 안 찾아오는 애들한테 섭섭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소식이 희소식입니다. 나쁜 소식이든지 좋은 소식이 있으면 전하겠죠. 근데 그런 것도 안전하고 안 온다면은 잘 지내니까 안 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근본적인 목표는 뭐냐 하면은 우리 부모가 없더라도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통해서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한단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언제까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제 생각은 사춘기를 넘어서면 그런 가르치면 떼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자식이 찾아오지 않아서 섭섭하다 이런 사람은 오면 또 가르쳐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녀 편에서 들어보면 그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소리라도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반성을 해보세요. 걔가 왜 안 오는가? 그 두 가지입니다. 잔소리 듣기 싫어서 안 오는 경우도 있고 자기 생활하는데 바빠서 안 올 수도 있고 그래요. 내가 이제 손을 놓고 도와주지 않더라도 제 힘으로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섭섭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안 찾아오면 안 찾아와도 무소식이 희소식이니까 행복한 것이고 와도 좋고 안 와도 좋고 그런 의미를 부여하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렇게 섭섭할 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현역에 있을 때 교육 프로그램에 내가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냐면 각 기업마다 이제 정년 퇴임을 앞두고 한 1년간쯤은 그 회사에서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참 좋은 아이디어예요. 지금까지는 전문직에서 자기가 하는 일 그것만 하면은 아주 엑셀런트한 직원이 되어질 수 있는데 사회라는 건 그렇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에서 어떤
어떤 부분을 내 아니면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런 기술을 내가 갖고 일평생 거기에 종사를 했다. 그런데 정년 퇴임이 와요. 법률적으로 몇 살이 되면 이제 퇴임을 해야 되는데 퇴임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때까지 열심히 하고 한눈 팔지 않고 회사를 위해서 내가 전심전력을 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년 퇴임이 왔어요. 그러면 사회에 나가서 자동차 내가 갖고 있는 그 기술을 필요로 하는데도 없고 그걸 가지고 살아갈 수도 없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퇴직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계획을 세우도록 이제 교육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내가 그 교육에 강사로 참여를 해서 이렇게 강의를 해보면 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회사에서 하라고 하니까 참여는 하는데 딴 생각하고 있어요. 먼 산파고 있어요. 자기는 자기대로 무슨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요즘은 달라요. 그런 강의를 하지 않더라도 자기 자신이 그걸 만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왜 만드느냐 생각해 보면 내가 어릴 때 성장하고 학교 다닐 때 하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 학교 다니는 상황이 달라요. 또 생활 정도도 다르고 이런 정도에 우리가 적응을 하자면 옛날 내 같은 방법을 가지고 지금 적응을 할 수 있겠어요?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적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개념이 옛날에는 60만 돼도 오래 살았다고 이제 환갑이라고 해서 자손들이 오래 사셔서 자랑스럽다고 이렇게 큰 잔치도 베풀어주고 요새 회갑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나도 회갑을 맞아가지고 자녀들한테 회갑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랬더니 펄쩍 뛰면서 요새 회갑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한 80세가 돼야 회갑 정도 하지. 그것도 말이 맞아요.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 시대에 60세라고 축하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인생을 이모작하는 거예요. 100세 끝까지 사니까 50세 퇴임한다고 하면 나머지 50년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초기에 내가 그런 교육에 참여했을 때와 같은 생각은 가지시면 안 돼요. 자기 스스로 인생 이모작을 계획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내가 자동차 공장에서 내가 아니면 요 일을 못한다. 이런 마음으로 평생을 바쳤어요. 정년 퇴임을 하면 그건 버리셔야 됩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국보적인 존재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 가지고는 생활할 수가 없어요. 계속 내가 인생을 하직할 때까지 그 회사에서 보장을 해준다면 돼도 되죠.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일정한 연령이 되면 정년 퇴임을 하게 돼 있으니까 퇴임 이후의 일은 내가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들까? 난 두 가지만 여러분께 권하고 싶어요. 해보지 않는 일은 손으로 안 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모든 것을 안 해봤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전심전력으로 일을 할 때도 취미로라도 내가 이런 데 관심을 갖고 해봤던 일, 그런 게 있어요. 취미라는 게 있잖아요. 그 취미가 깊어지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 해본 일 가운데 선택을 하실 것. 그 다음에는 그런 해본 일이 하나도 없다. 내가 집과 공장 요거밖에는 갔다 왔다 한 데가 없다. 이런 분이 계시다면 막연하지만 어릴 때부터 해보지는 않았지만 상상으로라도 이런 것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상상했던 거라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두 가지. 내가 해본 것. 또 그것이 없다면 상상해본 것.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난 어떤 것도 하실 수는 있어요. 성공률은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노후를 좀 안전하고 그래도 여유 있게 즐기면서 살아가자면 인생 이모작은 내가 만드는 기준은 내가 해봤던 것 아니면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 가운데서 선택해서 한번 설계를 해보세요. 재미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한다면 기분이 좋잖아요. 이제 그래 의지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또 좀 멀리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자기와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하고는 사귀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사귄다고 하는 것도 코드가 맞아야 돼요. 우리가 전기를 쓰려고 해도 코드가 맞아야 전기가 오는 거지. 그게 안 맞으면 백날 코드를 꼽아놔도 통하지를 않을 거예요. 근데 자기와 맞지 않는 사람을 멀리하는 사람은 코드가 맞는 사람만 모여서 즐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지만은 그것을 지나치게 해가지고 편을 갈라가지고 나와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 나와 종교를 같은 것을 갖지 않는 사람, 나와 취미가 다른 사람, 이런 사람은 배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들대로 특정하게 그 사람은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인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나와 달라요. 나와 다른 사람은 나와 다르구나, 그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니까 인정하고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살지만 저 사람은 그런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사는구나, 이것만 인정을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취미도 즐기고 생각도 같이 나누고 종교도 같은 종교로 이렇다면은 그거는 서로 같은 거잖아요. 같은 것은 서로 공유를 하는 거예요. 공유를 하는 방법이 그렇게 집단이 되는 겁니다. 공유하고 함께 즐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정리하자면 우리가 서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뭐 취미나 뭐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뭐 관계없어요. 같은 것은, 동질적인 것은 우리가 함께 즐기고, 또 이질적인 게 있잖아요. 이질적인 거는 인정을 하고 저 사람은 그렇구나, 존중을 하는 이 두 가지 마음만 있으면 개인의 갈등도 물론 좀 넓게는 가족이라든지 사회, 더 넓게는 뭐 국가적인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해소한 평화로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